평생 모은 돈 다 자식 줬는데, 네. 이젠 밥 한 끼 얻어먹기 힘들어요. 그래도 부모라서 참았죠. 근데 이젠 후회만 남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자식에게 줬습니다. 집도, 땅도, 통장도. 남들은 효자라고 말했죠. 그래,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조금 흐르고 자식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문자는 줄고 전화는 더 줄었습니다. 예전엔 안부라도 묻던 아이가 이젠 나를 피합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바쁨이 아니라 거리두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믿어야지. 하지만 형, 그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지만 세상은 조건으로 돌아갑니다. 재산을 넘기는 순간 법적으로 당신은 그저 남이 됩니다. 가족이라 부르지만 서류 한 장으로 관계가 달라집니다. 사랑으로 물려줬는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 집은 더 이상 당신 집이 아니고 그 돈은 더 이상 당신 돈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 정리하자며 자식에게 다 줍니다. 혹시라도 형제끼리 싸울까봐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누가 부모를 더 모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부담스러워하느냐의 싸움이죠. 예전엔 주말마다 오던 자식이 재산을 넘기고 나면 한 달에 한 번? 그마저도 귀찮은 얼굴로 찾아옵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바뀔 줄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그건 갑자기 변한 게 아닙니다. 의무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서 받는 게 있을 땐 효도를 하고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면 그제야 본심이 드러납니다. 물론 모든 자식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형, 세상엔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무리 믿어도 서류는 나중에 넘겨야 합니다. 둘째, 사랑을 주되 통장은 남겨두세요. 셋째, 노후의 주도권은 절대 놓지 마세요.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자식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존중 위에 있어야 오래 갑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입니다. 이제는 자식을 위해 살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자식에게 다 줘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건 진짜 효가 아닙니다. 진짜 효는 부모가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나눠야 하지만 내 삶은 남겨둬야 한다. 자식에게 다 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내 노후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부모님들은 그렇게 쉽게 재산을 자식에게 다 주나요? 하지만 그건 쉬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종종 죄책감과 외로움을 닮아 있습니다.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 젊을 때 못해준 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나이 들수록 혼자 남는 게 두려운 마음, 이 세 가지가 섞이면 사람은 나중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설마 나를 버리겠어? 이 믿음은 따뜻하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이지만 자식의 사랑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효도라는 단어가 쉽게 나오지만 나이를 먹고 생활이 바빠지고 아이를 키우고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면 그 효도는 점점 현실에 밀립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진 걸 다 넘겨준 순간 그 효도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됩니다. 부모는 여전히 사랑하지만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이젠 다 받았으니 알아서 사시겠지. 그 생각 하나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 마음은 다릅니다. 그래도 내가 해준 게 있으니까 날 챙겨주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라 희망에 기대는 착각이에요. 그 희망이 깨지는 순간 남는 건 외로움과 후회뿐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너무 따뜻해서 문제야.
자식이 힘들면 먼저 도와주고 내가 가진 걸 쥐고 있으면 괜히 미안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마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순수할수록 상처는 더 깊습니다. 자식에게 다 줘야 죄책감이 사라진다고 믿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거래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는 만큼 나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진짜 어른은 주는 사랑보다 남겨두는 사랑을 압니다. 왜냐면 그래야 서로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사랑이 끝이 나면 미움으로 변하지만 존중은 세월이 지나도 남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 인생이 여전히 나의 전부라는 걸 잊지 말아요. 재산을 다 물려주고 난 어느 날 밥상에 앉았는데 의자 하나가 낯설었습니다. 예전엔 내가 중심이었던 자리, 이젠 조용히 눈치 보며 앉는 자리. 식탁 위 반찬은 그대로인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물가 많이 올랐어요. 사소한 말 같지만 그 말 안엔 부담이 섞여 있죠. 이제 나는 그들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집을 넘기고 통장을 맡기면 이상하게 공기부터 달라집니다. 문제는 그들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에서 손님이 되었기 때문이죠. 집이 그대로인데 권리가 사라지면 사람은 마음의 자리를 잃습니다. 그게 노후의 진짜 외로움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밥 한 끼 못 얻어먹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그 밥 한 끼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날이 옵니다. 식탁의 자리가 달라지면 관계도 그 자리만큼 멀어집니다. 사랑은 여전하지만 존중은 서류와 함께 사라집니다. 세상에 냉정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을 넘기는 순간 마음의 거리도 함께 간다. 자식이 효도를 멈춘 게 아니라 효도의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다는 걸 그제야 깨닫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집은 내 이름으로, 마음은 가족에게. 그 반대가 되면 노후는 흔들립니다. 주인으로 남아야 존중받습니다. 사랑은 자식에게 주되 삶의 주도권은 내 손에서 놓지 마세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기 외로워 큰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로 했죠. 집은 내 이름이지만 나중엔 내가 가져.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고마워했고 몇 달 뒤 어머니는 진짜로 집을 넘겼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손주가 뛰어다니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고 TV 소리가 크면 눈치를 줬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의 말이 꽂혔죠. 어머니, 이제 여기도 제 집이에요.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집은 여전한데 이제 그곳은 내 공간이 아니란 걸. 누구의 악의도 없었지만 서류 한 장이 사랑의 질서를 바꿔버렸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과정을 겪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나는 관계.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믿었지. 그래도 자식인데. 가족이라는 단어는 따뜻하지만 재산이 얽히면 그 온도는 금방 식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랑은 주되 증서는 지켜야 합니다. 이건 불신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이 들면 돈보다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존중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지킬 때 생깁니다. 사랑은 보호가 되어야지 희생이 되어선 안 됩니다. 자식이 변했다기보다 당신이 너무 빨리 내준 겁니다. 사랑엔 순서가 있지만 인생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 균형을 잃는 순간 사랑도 품격도 함께 흔들립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편했죠. 이젠 정리 다 했으니
나중에 싸울 일 없겠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내가 편하려고 한 일인데 정작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예전엔 집에 자식이 오면 설레었는데 이젠 내가 그 집에 가는 게 미안합니다. 엄마, 이번 주는 좀 바빠. 그 말 한마디가 며칠씩 마음에 남습니다. 무엇보다 서운한 건 그들이 나를 불편해한다는 걸 느낄 때입니다. 내가 도와주려 하면 그냥 쉬세요. 내가 말을 하면 이젠 좀 가만히 계세요.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나는 그들의 삶에서 조용히 밀려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 밥 먹고 웃을 수 있는 그 자리였다는 걸. 돈을 줬는데 사랑이 멀어졌습니다. 집을 줬는데 내가 머물 곳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 믿은 게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변한 걸 마음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뿐이에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이제 남은 삶은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주인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을 되찾는 순간 존중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독립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을 위해 살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노후의 품격입니다. 인생은 참 이상해요. 젊을 땐 자식에게 다 주며 행복했고 나이 들어선 그게 후회로 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랑이란 건 원래 그런 거예요. 주는 사람은 웃고 받는 사람은 그걸 당연히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후회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해? 이미 다 줬는데.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순 없어도 존중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서류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부탁하지 말고 선언하세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이 말 한마디가 다시 당신의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남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큰 가치입니다. 손에 쥔 게 없다고 작아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만든 세상, 당신이 키운 자식들, 그 모든 게 이미 당신의 인생 증거입니다. 진짜 노후는 돈이 아니라 존중과 평안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건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짐해요.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자. 그게 진짜 멋진 노후고 진짜 품격 있는 삶입니다. 이미 자식에게 집도 통장도 넘겼다고요? 괜찮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돈은 떠났지만 인생의 주도권은 아직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일은 단 하나. 내 이름을 되찾는 거지예요. 첫째, 서류는 다시 확인하세요. 집이 자식 명의로 되어 있어도 사용권과 거주권을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등기는 넘어갔으니까 끝났다가 아닙니다. 살 권리는 여전히 내게 있습니다. 둘째, 통장은 분리하세요. 자식이 대신 관리해준다는 말, 그건 사랑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생활비, 병원비, 용돈 계좌는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모든 계좌를 하나로 묶는 순간 내 삶의 모든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셋째, 증여는 나눠서 하세요. 한 번에 다 주지 마세요. 10년 단위로 일부만 확인하면서 주는 게 안전합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건너뛰면 관계도 함께 끊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말로 한 약속은 사라지지만 문서로 남긴 약속은 세월이 지나도 남습니다. 누구를 불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사랑도 신뢰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게 어른의 지혜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 말은 맞아요. 하지만 내 인생도 소중한데 이 말이 함께 있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법적인 대비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대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다 포기했어. 마음 비워야지. 그런데 그건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건 무조건 참거나 원망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다 준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땐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상처가 된 지금, 이젠 배워야 합니다. 사랑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모지만 그보다 먼저 한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웁니다. 자식에게 받은 상처를 미움으로 바꾸지 마세요. 그건 나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대신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지혜로 바꾸세요. 그게 어른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외로울 땐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동네 복지센터, 평생교육원, 작은 모임이라도 좋습니다. 자식밖에 없다는 생각이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세상엔 아직 나눌 사람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다 줬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줬다면 이제는 존중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걸 요구해도 됩니다. 그게 당당한 노후고 품격 있는 어른의 권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살아야지.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모든 걸 줬습니다. 그건 사랑이었고 후회였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졌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버렸나 봐.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뭐라 하겠어. 하지만 그건 욕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 본능을 잃은 거예요. 당신이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세상이 당신의 순수를 이용한 겁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서류에 있고, 내 이름이 계좌에 있고, 내 이름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잃는 순간 존중도 함께 사라집니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공평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면 세상도 나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포기하면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남은 삶의 품격이에요. 사랑은 계속하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잃지 말아요. 자식에게 모든 걸 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사는 인생 2막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선언이에요. 다시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내 이름으로 작은 선택을 하는 순간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고 기회도 여전히 있습니다. 남은 인생의 주인공은 여전히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 오래 누군가의 부모로만 살아왔죠. 자식에게 미안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내 행복은 늘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자식 다 키우고 나서도 20년,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미안함으로 보낼 건가요? 아니면 나로서의 자유로 채울 건가요? 이제부터의 인생은 누구의 기대에도 묶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작아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나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집을 주고 돈을 주고 이름을 내줬다 해도 괜찮아요. 그건 그 시절의 나였을 뿐이에요. 이제는 나를 다시 찾는 시절이 왔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새 취미를 배우고, 새 친구를 만들고, 새 하루를 즐기세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사랑은 여전히 자식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지키는 사랑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게 어른의 사랑이고 품격 있는 인생의 완성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에게 더 많은 걸 남겨두었습니다. 그걸 꺼내 쓰기만 하면 돼요. 미움도 후회도 이제 그만 놓고 당신의 이름으로 새 인생을 열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이 말을 남기고 싶어요. 자식에게 다 줘도 내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사랑은 남겨도 내 삶은 지워선 안 된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이제부터 남은 삶은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당신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 속 한 문장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시니어 디지털 교실은 오늘도 당신의 품격 있는 인생을 응원합니다.